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66% 상승, 코스닥은 2.14%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야, 뭐 제가 뭐 한 요때서부터 계속 시장은 저는 아직까지는 꺾이기보다는 좀 이 상승 방향을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코스피가 여기서 저점 추세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하면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야, 그럼 코스닥도 여기서 꺾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꺾이냐 마냐에 정말 마지노선이 어제까지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추세를 완전 이제 이탈하는 캔들이 형성이 됐다면 코스닥이 그럼 뭐 최소한 여기 121선까지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나간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최소한 뭐 보름에서 또 한 달 정도는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버틸만 했죠. 근데 오늘 상승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갭 딱 띄우고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좀 잡아주는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뭐 이제 900포인트를 향해 가느냐 혹은 그 다음에 뭐 전고점까지 또 향해 가느냐 이 구간의 상승을 제 생각에는 아마도 또 에코프로 형제들이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 근처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황제주로 등극을 하면서 또 에코프로 BM도 따라오면 요 구간은 아마 뭐 에코프로 애들이 좀 만들어 줄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버티고 강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떨구는 흐름이 나왔으면 우리 증시도 꺾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미국 증시가 다행히 좀 잘 버티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또 내일 앞두고 있죠. CPI 물가지수가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있을 거니까요. 이제 내일 CPI 물가지수 나오고 미국 증시 움직이는 거 보고 방향이 결정이 좀 되면 우리 증시는 이제 뭐 목요일 날 아마 어떻게 좀 흐름이 나올지 결정이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전달에 4.0이었잖아요. 이번 컨센서스는 3.1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번 달에 처음으로 또 4자에 진입을 했고 이번에 만약에 또 3자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연준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2자까지 목표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만약에 CPI가 컨센대로 3%대 안에 진입을 잘 해주면요.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증시도 여기서 이제 꺾이느냐 한 번 더 가느냐 요렇게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면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느냐 아니면 돌파하고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코스닥이 900포인트 뭐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랠리를 한 번 더 좀 이어가느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시장이 방향성을 위로 잡는다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역사적으로 돌파를 하고 안착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은 여기 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이 전고점을 넘기고 추가적으로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스타주는 금양이었고요. 뭐 오늘이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몇 배가 오른 거죠. 야, 진짜 멋있네요. 음봉 하나도 없이 딱 100% 올랐습니다. 전고점 여기 넘겨놓고. 그래서 제가 금양이 이제 여기 전고점까지 오는 구간에서는 사실 다른 리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금양이 이렇게 이제 뽑는 거에 비해서는 다른 리튬 관련주들이 그다지 강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야, 금양이 여기 전고점을 뚫어줘야 뭔가
다른 후발 리튬 주자들이 움직임이 나오려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꺾이면 금양도 전고점 맞고 꺾일 거고, 시장이 버텨주고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갈 의지를 보여주면 금양도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뭐 어제 엊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뭐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해주면서 금양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오늘 이제 웰바이오텍은 제가 조금 사실은 뭐 생소한 종목이었고, 오늘 이제 뉴스를 띄우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얘는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뭐 드린 적도 없죠. 근데 테라사이언스는 제가 요날 얘가 이제 리튬 관련 뉴스로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애기 때문에 금양이 지금 대장 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리튬주가 부각이 되면 얘가 지금 또 전고점도 넘겨놨고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지켜볼 만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넘겨놨는데 한번 꺾고 헤이크 주고 오늘 이렇게 이제 금양이 전고점을 넘기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뽑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 23%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이 STX도 제가 뭐 이제 얘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약간 중국 수출 제한 광물 관련 느낌으로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갈륨 재료도 있고, 예전에 보면은 제 기억이 정확한진 모르겠는데요. 웬만하면 제가 메모를 해놓는데, 수산화 리튬인가요? 그거 관련으로 재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는 거 보면서 리튬 재료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TX도 뭐 요날인가 끼가 워낙 좋고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넘겨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멘트 드렸는데요. 오늘 장 막판에 급등을 하더니 시간의 상한가 지금 거의 들어가려고 들어갔네요.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애들이 다 좀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엊그제 드렸던 애들이죠. 그 다음에 뭐 강원 에너지도 그나마, 그러니까 3월 달에 리튬 관련주로 대시세를 줬던 애들이 지금은 조금 금양 뒤를 많이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며칠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한번 해먹고 난 종목이라 그런지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새롭게 올라온 뭐 웰바이오텍이나 테다사이언스 얘네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뒤늦게 강원에너지나 뭐 지오릿 에너지,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미래나노텍, EV 첨단 소재 뭐 요런 애들이 뒤늦게라도 좀 올라오는지, 만약에 뭐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얘네들은 반응이 없으면 이대로 그냥 후발주 수급 정도 들어왔다가 뭐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원에너지는 한 요런 정도의 구간을 넘겨주면, 여기 아니면 28,000원 아니면 3만원, 요런 구간을 좀 넘겨주면 전고점을 다시 보러, 금양처럼 전고점을 다시 보러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또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포스코 DX 어마어마하네요. 얘도 진짜 힘들게 하더니 결국은 오늘 갭 띄우고 뽑아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 전고점 몸통을 살짝 맞고 떨어졌다가 요때 다시 한번 재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요때 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전고점을 여기를 넘겨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를 터치 혹은 돌파하러 가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꺾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면 얘도 아마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요때처럼, 그러니까 전고점에 맞고 한번 꺾고 올린 것처럼 돌파해놓고 꺾고 올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여기를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멘트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고점까지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뭐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장대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또 이런 식으로 좀 눌림이 나오면
뭐 요런 좀 높게 잡으면은 뭐 19,000 여기 직전 고점이 여기 조금 이제 낮게 보실 분들은 아무튼 요 정도 18,5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눌림 뭐 공략 관점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애들도 최근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내셔널은 시세가 좀 워낙 많이 나 있는 구간이라 뭐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포스코 DX랑 패턴이 거의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얘도 보면은 전고점을 한번 맞고 밀고 한 번 돌파해놓고 또 밀고 만약에 여기서 재돌파가 일어나면 퓨처엠도 여기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에코프로, 금양 이쪽 포스코 애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가운데서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지금 넘겨놨고요. 그 다음 차례로 금양이 전고점을 넘겼고 오늘 포스코 DX까지 전고점을 넘겼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제 생각에는 코스모 형제들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혹시 그 다음 주자로 물론 이제 전제는 시장이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를 좀 깔고 가야 되겠죠. 만약에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뭐 100만 원 살짝 안착하는 척 하다가 후두두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 그다음에 금양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코스모 애들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21선 올라타고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주목해야 되겠죠. 이 직전 고점을 또 넘기기 위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 눈에는 좀 코스모 하기 조금 더 저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기서 원체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한번 뽑고 눌러놓고 오늘 다시 뽑았기 때문에 여기 6만 원 가격대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코스모 형제들도 좀 좋게 일단은 보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요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엊그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애경 케미칼도 개별주로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틀 동안 뽑아놓고 일단 오늘 하루 살짝 쉬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21선을 다시 제대로 올라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또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네, 이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을 제가 요날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폴란드 경제사절단이 13일, 맞아. 13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앞두고 네, 원전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앞두고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방산, 원전, 인프라 이렇게 있는데요. 제 눈에는 원전이 그래도 가장 좀 많이 가격적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G2 파워가 또 바닥권에서 심상치 않게 이렇게 움직임을 또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 13,000원, 12,800원, 13,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만약에 갔다가 붙이면 얘는 또 한번 시세를 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요일 날 방송이었네요. 일요일 날 방송에서 G2파워랑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좀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들 수급이 살짝 들어와 있었어서요.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요렇게 이제 종가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어저께 장 막판에. 그래서 저희 회원방에서도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가에 일단은 절반은 팔았어요. 시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떠서 어제 시간에서 한 5% 떴는데 오늘 시가가 9.69 뜨길래 일단은 절반은 팔고 보자. 하지만 재료가 일단 남아 있고 G2 파워만 뭐 상승을 해주면은 아마 다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우진, 한신기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모든 원전주들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대감도 남아있고 해서 절반은 남겨보자 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밀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와, 너무하네요. 너무해. 그래서 절반은 시가에 던지고요. 절반은 일단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 사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측면도 있었던 게, 뭐 이제 다른 원전주들도 만약에 갭 띄우고 뭐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다 밀려버렸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우진 장대양봉 너무 깔끔히 마감했고, 한신기계도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뭐 다 반납하면서 음봉이 나오고 그랬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술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G2 파워에 혼자만 이렇게 음봉을 내리꽂는 데는 뭔가 좀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일단 뭐 조금 더 보려고는 합니다. 일단 뭐 13일, 14일 요때 이제 뭐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 이때 정말 원전 관련 어떤 이야기가 잘 오고 가서 정말 뭐 계약에 대한 또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가질 수 있게 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어놔야 되겠죠. 재료 소멸의 가능성과 좀 더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시세가 한 번 더 날 수 있는 가능성 둘 다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트들만 돌려봐도 뭔가 단발성으로 쉽게 죽을 것 같은 모습이 아니어서 원전주들은 조금 더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 중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애들은 유신, 자연과환경, 데모 이렇게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데모는 재건주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가장 지금 근접히 잡혀 있는 재료 일정이 폴란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옮겨놨고요. 얘네들도 역시 재료 소멸 수순으로 갈지 아니면 뭐 일정간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줄지 뭐 우리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세력들 마음이지 어떤 뭐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재료 소멸로 죽이고 어떨 때는 일정간의 뉴스로 추가 슈팅을 주고 뭐 이제 세력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신 뭐 이제 이미 슈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이 오면 뭐 눌림 자리에 대한 공략 관점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연과 환경은 이게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여기 전고점인 뭐 145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모는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만한 부분은 좀 없어서 얘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전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재건주들도 꾸준히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얘네는 뭐 이제 재료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한이 없잖아요. 기한이 없다 보니까 뭐 눌리면 관심 갖고 오르면은 뭐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말 뭐 재료가 뭐 이제 소멸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애들이죠. 그 중에서 먼저 뭐 다산 네트워크스랑 지금 뭐 삼부토건 정도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가고 있고요. SY 뭐 이런 애들도 이제 흐름을 좀 잘 만들더니 여기서 살짝 흐름이 안 좋아졌는데요. 뭐 이런 21선 지켜내면서 다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5,500원을 뭐 돌파 안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노펙스도 요날 쭉 뽑고 일단 좀 눌러놨거든요. 얘도 눌림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중요한 어떤 그 전고점이나 중요한 가격대를
다시 돌파. 그러니까 한 번 돌파하고 밀고 다시 돌파하는 요런 구간들에 있어서 잘 추적을 하자라는 멘트를 많이 드리잖아요. 뭐 여기 돌파하면 무조건 사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이번에 움직임 있었던 애들도 보면 다 그러니까 중요한 전고점을 놓고 여기 전고점을 놓고 뭐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당장이라도 여기 돌파하고 날아갈 것 같지만 참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어떤 중요한 가격대를 놓고 정말 개인들을 힘들게 한 다음에 야, 이거 돌파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쯤 쭉 뽑아서 돌파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포스코 DX도 보세요. 보시면 여기 맞고 떨어지죠? 다시 돌파하죠? 야, 이번에는 가는 거다 했는데 또 밀죠? 그리고 나서 21선까지 밀어놓고 이렇게 이제 돌파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중요한 가격대 전고점이라는 것은요. 한 번 돌파하고 밀렸을 때보다 두 번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세 번 돌파하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횟수가 늘어날수록 확률 혹은 뚫었을 때 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한 거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밀렸는데 얘가 또 돌파를 하려고 올라와요. 근데 두 번 맞고 밀렸어. 근데 세 번을 그러니까 두 번이나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또 다시 돌파하려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주포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신뢰도 높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종목들을 추적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중요한 가격들을 놓고 얘네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노펙스를 놓고 봤을 때 얘는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디를, 그러니까 뭐 딱히 명확한 뭐 정고점 라인이 없어서 예를 제가 그냥 들어만 드리면 뭐 이런 직정고점 라인을 이런 거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정고점 라인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SI로 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차라리 이런 이제 정고점을 두고 애가 한 번 실패했죠. 안착을 해야 돌파에 성공한 거잖아요. 한 번 실패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올라와서 돌파하고 갈 수도 있는데 두 번째도 맞고 또 밀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대로 죽지 않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정말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자. 얘가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여기서 이렇게 꺾일지 알기가 힘든 이런 확률 낮은 자리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눌림목 자리들에서의 확실한 재료, 얘가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으면 그거 맞고 그거 이제 믿고 눌림목 구간에서 뭐 이렇게 분할 매수 해볼 수도 있지만 확실하다고까지는 내가 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재료라고 하면 뭐 저는 차라리 불확실한 눌림목 구간에서 사서 올라가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돌파를 해줬을 때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라서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관련주는 우리가 예전에 몇 번 사실은 답습을 했던 거죠. 예전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답답하네. 이제 음성으로 뭐 이렇게 대화방 안에서 뭐 이렇게 초대권 받고 들어가서 했던 무슨 클럽이었나?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본디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항상 이런 어떤 SNS나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출연을 했을 때 시세가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단발성으로 쭉 뽑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그 클럽하우스 맞나요? 네, 그거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클럽하우스 때도 그랬고 뭐 본디 때도 잠깐 뭐 재료는 됐었어요. 하지만 클럽하우스나 본디에 비하면 요거는 재료가 훨씬 크긴 하죠. 그래서 상승 자체는 훨씬 좀 클 수 있겠으나 한 파동 안에서 우리가 그냥 먹을 구간 있으면 먹고 나와야지 그 다음 뭐 2파까지 가고 이런 걸 기대하기엔 조금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이었기 때문에, 요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입자 1억 명 돌파 뉴스 나오면서 슈팅을 크게 한번 줄 것이다라는 멘트를 드렸었는데 주말에 1억 명을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점상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스레드에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죠. 이 다음 얘네들을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나 워낙 급등했다 내려온 애기 때문에 반등은 시원하게 줄 거예요. 근데 뭐 이 다음 뭔가 파동 자체를 2파까지 끌고 갈 만한 호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1억 명을 넘어가지고 뭐 진짜 뭐 트위터 이용자들이 완전히 여기 좋다 해가지고 막 다 이탈해서 일로 와버리고 아무런 지금 뭐 문제가 없고 이러면서 뭐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살짝 악재가 또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거 스레드를 사용하면은 핸드폰 배터리가 뭐 빨리 닿는다는 뭐 악재가 살짝 있어가지고 그런지 일단 시간에서 좀 내리고 있는데요. 얘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이 한 파동 안에서 뭐 단기 반등 정도 빼먹고 그 다음에 한참 좀 지켜봐야 된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근데 뭐, 얘 말고도 지금 시장에 사실은 매매할 섹터나 테마가 워낙 많아서요. 굳이 뭐, 막 거래 대금이 엄청 실리는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조금 그냥 뭐 소극적으로 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반도체까지 좀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오바된 것 같아서요. 반도체는 뭐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